안녕하세요. 현재 미국의 블러드 총재라고 하는 이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75% 인상도 해야 된다.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메파라고 분류되는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.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3.5%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0.75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.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75포인트 인상한 것은 1994년 앨런 그린스펀 총재 재임 시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려 26년 만에 있는 일인 거죠. 이미 미국의 연준은 5월달에 0.5포인트 인상, 6월달에 0.5% 인상하는 걸 규정사실화하고 있는 중에 나온 얘기라는 게 더 우려스러운 거죠. 지금 현재 통화정책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한 1.9% 정도 될 걸로 본다라고 예측했죠. 1.75에서 2.0이 되는 걸로, 1.9%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, 블러드 총재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. 이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. 테일러 준칙에 근거해서 3.5%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.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, 국내 총생산 캡, 중립실질금리, 수익 등을 활용해서 얘기한대요. 실제로 이제 블러드 총재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강조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8.5%이죠. 근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0.5%, 무려 8%의 차이가 나니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급속히 올려야 된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. 현 시점에서 0.5포인트를 넘어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는 약하다. 그렇지만 배제해서는 안 된다.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기준금리 3.5%까지 가기 위해서 0.5포인트 인상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어쩌면 0.75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또한 그는 현재 중립금리인 2.4%까지를 1차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올 연말이 되면 한 2%에서 2.5%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거죠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모습들인 거죠. 미국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사면 초과에 몰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. 계속 뻔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는 다름 아닌 한국의 기준금리도 똑같이 급등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긴축 모드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거죠. 그거 말고는 따로 길이 없는 거죠.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를 장만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.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가까운 거리, 조금 한 5km,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버스 타고 다닌다. 이것보다 걸어가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걷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. 어차피 운동하는 거 헬스클럽에 가서 런닝머신 위에 뛰지 말고 평상시에 움직일 때 조금 서둘러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, 뛰는 거, 이게 되려 운동일 수도 있고 또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계속 교육해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 다름 아닌 우리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내보여야 되는 거죠. 차도 사이즈 큰 것보다 좀 작은 거 경차 선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걷는 걸 생활하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살 때 여러 번 고민하고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사고 중고거래 같은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잠깐 쓰고 이용하지 않을 물건이다라고 하면 빌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고 중고 물품도 사는 걸 꺼리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한 행동들,
사고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절대로 빚지지 않는 태도가 좋죠. IMF 직전에는 뭔가 빚을 내가지고 뭘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 없었죠. 신용으로 뭐 경제를 일으킨다 어쩐다 이러면서 신용카드를 남발했고, 그로 인해서 감당 못하는 빚을 진 이들이 꽤 많았죠. 그러고 난 후에 신용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. 또한 한때 주식 거품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주식을 두려워합니다. 무서워하죠.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의 20대, 30대 리만을 겪지 않았고 IMF를 겪지 않았던 좀 경제적으로 좀 철이 없는 20대, 30대가 이번에 대거 걸려들었죠. 그들은 재물이죠. 재앙이죠. 그들을 재물 삼아서 기득권들이, 금융권들이 그들을 뜯어먹고 살겠다고 수작을 부린 거죠. 거대한 조작판에 걸려든 이들이라는 거죠. 지금 빠져나올 수 있냐? 거의 못 빠져나오는 게 맞죠. 극소수만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거죠.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, 제와벌,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노름꾼이었습니다. 그는 흥청망청 썼죠. 그들은 그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작품을 썼습니다. 그나마 그가 노년에 그래도 집 한 칸을 자기 집으로 자가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가 그래도 착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인 거죠. 카라마조프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는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고 돈 다 날리고 집까지 걸어간다고 뭐 며칠을 걸려서 집까지 저벅저벅 걸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. 그래도 그는 천재적인 작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빚쟁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죠. 뉴턴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세상에 드러내 보였던 뉴턴이라고 하는 이도 한때는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피해를 되게 많이 봤죠. 그 또한 젊은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주식 투기를 해서 깨먹은 돈을 갚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죠. 이런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똑똑한 사람이다, 천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각종 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.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. 이렇게 보면 가장 우둔하고 가장 멍청해 보이는 사람, 묵묵히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자기 본업에만 충실히 살면서 그냥 저축을 조금씩 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자가 될 가장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보면 함부로 뭔가를 믿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고 일상생활을, 자신의 삶을, 생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. 이게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유용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함부로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고 좀 더 노력하고 애쓰면 괜찮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미연준이 감당 못할 물가를 잡기 위해서,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겠다라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. 0.75%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0.75%까지 올릴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. 물가가 감당 못할 수준 8.5가 아니라 9.5가 되고 10%가 되고 그 넘어가면 0.75가 아닌 1.0%도 단번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미국의 상황이라는 거죠. 미국이 미연준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느냐, 주도하느냐 아니면 끌려다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끌려다닌다라고 보는 거죠. 그들이 기준금리를 저렇게 급격히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. 그럼 한국은요? 한국은의 총재, 후보자, 그 사람은 비둘기파로 유명하죠. 정치적인 부분을, 즉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그도 지금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죠. 왜? 안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 뒤집었으니까 몰릴 때까지는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더 이상 눈치 보고 끌려다녔다가는 죽을 때까지 경제 위기의 주범이 한국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다라고 보면 맞죠. 그런 현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나가야 된다.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오른다. 그렇기 때문에
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